안녕하세요. 아이디병원 엑소밸런스 센터의 김한나 원장입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식단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유독 더디게 빠질까 이런 고민으로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저희 다이어트 센터에는 대부분이신데요. 그 중에 생각보다 흔한 원인으로 장 문제가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만성적인 변비나 과민성 대장에 시달리는 분들 중에 다이어트가 유독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런 장 문제가 어떻게 다이어트와 연관이 되는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장내 미생물 불균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내 미생물 불균형은 다른 이름으로 SIBO, 소장내 세균 과증식이라고 합니다. 소장은 원래 세균이 많지 않아야 할 공간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소장에 세균이 과증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장은 영양소 흡수의 핵심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영양소 흡수가 충분하지 않게 되면 남은 영양소들의 이상 발효로 인해서 가스가 생긴다거나 복부 팽만감을 느끼시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전신적인 염증으로 이어지거나 여러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장내 세균 불균형이 왜 다이어트를 방해하는지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쇄 지방산입니다. 정상적인 장내 미생물들은 우리가 먹은 지방을 대사해서 단쇄 지방산으로 만들어주는데, 이 단쇄 지방산의 역할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고 포만감 신호를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지방 대사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있을 때 이런 단쇄 지방산의 생성 및 흡수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즉 똑같이 먹어도 살이 쉽게 찌고 잘 빠지지 않는 체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염증입니다. 미생물들이 과증식해서 밸런스가 깨져 있는 상태에서는 장세포들 사이에 치밀한 결합이 느슨하게 풀어지게 되는데요. 이를 다른 말로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장벽 세포들 사이의 간격이 넓어진 상태에서 유해균들이 내뿜는 내독소가 이렇게 장벽을 통과해서 우리 몸 혈류 내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독소들이 지속적으로 혈류에 흡수가 되면서 만성 저등급 염증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신 세포의 대사를 떨어뜨려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몸으로 만들게 되기도 하고, 간이나 근육, 지방 조직의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살이 쉽게 빠지지 않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포만감 신호를 떨어뜨리는 역할까지 하게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은 우리의 기분, 식욕 등을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인데요. 세로토닌은 신경 전달 물질이지만 흥미롭게도 그 세로토닌의 90%는 우리 장에서 만들어져서 흡수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군에 따라서 세로토닌의 생성량에 차이가 나고 그 흡수량에도 차이가 난다는 것들이 연구로도 밝혀져 있는데요. 세로토닌은 다이어트 관점에서 봤을 때 단 음식에 대한 갈망, 식욕 등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식욕 조절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도한 과당 섭취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단 음료나 단 디저트들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 간과하시기 쉬운 부분이 과일입니다. 과일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셔서 다이어트 중에도 일부러 챙겨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일은 섭취량이 조금만 과도해도 과당 섭취가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양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과당은 소장에서 흡수되는 과정에서 흡수가 충분하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남아있는 과당이 이상 발효가 되면 가스나 복부 팽만을 일으키고 유해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서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망가뜨리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는 유당입니다. 유제품도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많이 챙겨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제품을 먹은 후에 복부 팽만감이 심하거나 가스가 많이 나온다거나 묽은 변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특히 이런 분들은 유제품 섭취에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한국인의 80%가량이 유당 불내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많은 양의 유제품 섭취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산균을 꾸준히 복용하는 습관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사람마다 본인에게 잘 맞는 유산균이 다릅니다. 무조건 유산균 수가 많고 균주 수가 다양하고 이런 걸 선택하는 것보다는 일단 드셔보시고 나와 잘 맞는 유산균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균을 처음 바꾸고 일주일 정도 충분히 먹어봤을 때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가 더 생기진 않는지, 소화는 잘 되는지, 정상변은 잘 보는지 증상을 관찰하시고, 만약에 유산균을 드시는데 불편한 증상이 있다고 하시면 나와 잘 맞는 유산균으로 바꿔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여러 생활 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부 팽만, 가스, 또
또한 잦은 무름변이나 변비의 반복이 관리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병원을 방문하셔서 충분한 검사와 진단, 그리고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까지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어떻게 다이어트를 방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다음에도 다이어트와 관련된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